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2019년도 상반기 부동산 시장 동향과 한국감정원에서 2019년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객관적인 자료, 공적인 자료 자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망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자료들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기관에서 이런 전망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자주 보시다 보면 뭔가 중복되는 내용들 또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할 때 크로스 체크하는 그 시장의 흐름을 크로스 체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좀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2019년도 하반기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이전에 일단은 여러분들 거시경제 시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토지 시장, 상업용 그리고 권역별 시장 이슈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여러분들께서 따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치를 보고 금일 부동산 스터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9년도 거시경제 잠깐 살펴보면은요, 자, 건설업이 굉장히 부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건설업이 부진을 하고 있는데, 경제성장에 기여도에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가 경제성장률을 좀 플러스 요인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건설업이 좀 화랑이어야 할 텐데, 일단 건설업이 부진하고 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경제성장에 지금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게 건설업이다. 그리고 투자 경기, 지금 투자 설비하고 건설 투자 설비가 굉장히 지금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고요. 실물 경기, 하방 압력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 건설 투자, 기업에서 투자를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뭐죠? 뭔가 수익성이 조금 안 날 수 있고 좀 시장이 캄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소비 둔화되고 있고요. 설비 및 투자, 그러니까 건설 투자 감소 지금 되고 있다라고 지금 자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전반적으로 침체,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저성장 기조로 금리 인하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금리를 지금 인하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제로 금리를 좀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뭔가 굉장히 시사되는 바가 큰 지금의 시점인데요. 한국은행에서도 한 차례 낮췄죠.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에도 조금 더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예측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굉장히 확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9.13 대책으로 인해서 시장에 뭔가 이렇게 유동성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더욱더 풍부하게 돌아다니고 그 풍부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3 대책으로 인해서 주택시장 특히나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힘들다. 그랬을 때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통해서 최대의 수혜를 받는 건 일단 지금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 그러니까 뭔가 경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유동성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시장 보게 되면은요, 일단 지금 가계대출 1045조 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612조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말 큰 금액이에요. 그랬을 때 일단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그 가계대출 추이는 전반적으로 총액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추이도 총액적으로 보게 되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9.13 대책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감률은 점차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 지금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 증감률도 점차적으로 조금 하락하고 있다. 그렇지만 총량적 금액은 가계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늘어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뭔가 증감률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폐 가치 굉장히 하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값도 굉장히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값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지표를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일 간 무역 분쟁과 G2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분쟁 그리고 또 이제 관세 전쟁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대외적 여건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이런 악화가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 경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 굉장히 각국마다 하락세를 지금 하향세로 조금 기준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미중 한일 간 무역
갈등으로 심화가 되면 향후 경제 성장률 소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 현재 시점에서 예측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경제 성장률에 관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택시장, 매매시장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 전반적으로 그 2019년에서 상반기 지역별 매매 가격 변동률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그 살펴보게 되면 지금 2019년도 7월 현재 마이너스 2.06%. 그렇지만 이제 서울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전국 마이너스 2.06%지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72%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인 평균보다는 서울의 상황이 그래도 낫더라 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019년도에 하락폭이 큰 지역은 부산, 울산, 그리고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방의 그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도 주택 매매 시장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리가 주택 가격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울산이나 경남 지역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그 2019년 상반기 주택 및 아파트 울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좀 둔화되고 있더라. 그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좀 하락 기울기가 이렇게 좀 가파르게 좀 많이 떨어지고 있던 지역이었는데, 좀 뭔가 상승폭이, 그러니까 하락 지속세가 조금 약간 완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좀 가격적으로 뭔가 변동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 약간의 반등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뭔가 거래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별로 또 시기별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을 하신 다음에 울산이나 경남에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한국감정원 자료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요 변동폭 전국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비교할 수 있는 퍼센트테이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주택 전세시장입니다. 그래서 주택 전세시장 서울, 광주, 세종 지역의 경우에는 전세가격 경우 작년 하반기 누적 변동률은 상승했지만 2019년도 7월 그러니까 누적 변동률은 하락했고요. 그 외 대부분 지역은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광주, 세종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도 7월 그 좀 하락을 했고 그 외 대부분 지역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그 전세 가격이 그 상승세, 그러니까 전세 가격 상승세가 소폭 확대된 지역, 그래서 좀 뭔가 상승하고 있는 지역은 대전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하락세가 다소 둔화된 지역은 울산, 충남, 경북 지역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하반기 대비 19년 상반기 주택 및 아파트 가격, 그 전세 가격 상승세가 소폭 확대된 지역은 대전, 하락세가 다소 둔화됐다라는 얘기는 뭔가 좀 상승을 하고 있거나 좀 올랐다고 얘기를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바닥을 치고 있던 울산, 충남, 경북 지역에 그 전세가가 조금 완만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주택시장을 이제 종합해보면 서울 지역은 18년 매매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지만 19년 상반기에 접어들어서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 그리고 그 외 지역은 대부분 하락했고 전세시장은 보합 및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이 증가하고 또 9.13 대책으로 인한 투자 수요 감소 등으로 19년 상반기 주택 매매 시장은 안정적인 하향세가 지속될 것이고 주택 그 전세 시장은 하향세 유지될 전망이라고 한국감정원에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택 매매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도 좀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시장 이런 것들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2019년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보고서 한국감정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주택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19년 하반기 주택시장은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자, 대표적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있겠죠. 그리고 신규 공급 증가, 그리고 이제 거시 경제 불확실성 등, 자, 무역 분쟁 등 굉장히 글로벌하게 지금 위험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가격 하방 요인이 작용하면서 상반기에 이어서 하향 안정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서 한국 그 감정원에서는 좀 하락할 것으로 좀 예측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매매 시장, 그래서 이제 9.13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을 맞은 가운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방안 등 정부의 강력한 시장 안정화 정책이 계속되면서 매매 시장은 하락세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한국감정원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그 강력하게 이제 시행을 할 것 같고, 좀 뭔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10월에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 그 뭔가 지역을 지정하려고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그 시사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획재정부라든가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일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시기적으로 좀 조절을 할 것 같고 분위기를 봐가면서 지정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 약간 흐리멍텅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는가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10월 달에 일단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 시행할 것이고 어떤 지역까지, 그러니까 지역의 폭을 좀 확대시킬 것인지 아니면 일부 주요 지역에만 좀 뭔가 국한돼서 지정을 할 것인지, 자, 그 변수에 따라서 하반기 주택의 시장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자꾸 여러분들께서 흐름을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한국감정원에서는 하락 기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지역별로 좀 달리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정부의 대출 규제, 자, 주택 구입 부담이 증가하고 시장 상황으로 인한 대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매 수요 위축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들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이제 청약이 있죠. 그 청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과천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그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도 전세든 월세든 과천으로 들어가서 살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이 좀 가능해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뭔가 부작용도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 실수요가 풍부한 서울 지역하고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은 좀 안정세일 것 같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도 전국적으로 보면 하락 기조는 유지는 하겠지만 그래도 서울, 그리고 인접한 수도권 지역, 서울과 인접한 그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도 보면 서울과 가까운 지역도 있지만 멀리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가까이 있는 그 경기도권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정세를 유지할 것 같다. 그래서 지방은 지역 시장 위축되고요. 입주 물량 굉장히 축적되고 있고, 자, 중공업 미분양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입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축적되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한국감정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뭔가 차별화돼서, 자, 이 현상이 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가 있다면 이쪽이 인천이에요. 서울시장은 좀 괜찮을 것 같고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경기도지만 이 외곽 쪽에 있는 경기도보다는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그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더불어서 좀 안정세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도요, 그 각종 규제와 불확실성 확대로 매매 시장이 하락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매매 대기 수요 증가로 전세 수요는 증가하겠지만 전반적인 입주 물량 증가로 임대 시장은 전국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양호한 도심 접근성, 학군 등으로 꾸준히 실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 자, 소폭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입주 물량이 대거 집중된 수도권 외곽 지역, 지방의 경우에는 전세 물건이 쉽게 해소하기가 어렵고, 자, 그 가격적으로 전세가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를 해보면 그 전반적으로 전세든 매매든 하락은 하겠지만 지역별로 국지적으로 좀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서울과, 그리고 또 이제 서울과 인접하고 있는 이 경기도 지역들, 외곽 지역보다는 지방보다는 좀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이 2019년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 좀 여러분들 이런 자료들 약간의 시간을 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도 여러분들
미네가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섰던 백업 부동산의 스토리. 자, 미네는 그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도록 노력하는 백업 부동산 스토리의 미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